자, what's the birds in your backyard? 자, 이 뒷뜰에 있는 새들을 말하야 돼. One bird startles and flies off. Others will follow, not waiting around to assess whether the threat is real. 자, 스타트 깜짝 놀라다 이 말이야. 자, 한 새가 만약에 깜짝 놀라서 후루룩 하고 날아가 버리면 다른 새들도 따라갈 거야. 그 위협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기다리지 않아. 그들은 있잖아. 감정적인 컨테이전, 전이죠. 감정적인 전이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거야. 다음에 들어갈 거. 마크는 궁금해했어. 누구세요? 자, 그래서 오랜 기간, 좀 더 장기간의 연구 프로젝트. 마크라는 사람이 했던 그런 연구에서는 뭘 가지고? 아무튼 그 학생들이랑 같이 뭐를 얘기해 있었어? anti-predatory, 포식자에 대항하는 이라는 말이야. 포식자에 대항하는 훑어봄의 패턴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야. 장기간. 됐어? 누가 그랬는데? 이거 한 사람이 누구야? 서양 이분이 콩세래. 알았지? 그런 연구에서 그들은 뭐를 알았냐면 원으로 앉아있는 분들이 좀 더 훑어보는 것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조정력을 보여준대. 조정하는 능력을 보여준대. 뭐보다?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먹이를 먹고 있는 새들보다. 그 다음 이것도 너무 이렇게 쑥 내려왔나? 자, 마크는 궁금하게 여겼대. 일렬로 앉아있는 새들이 일렬로 앉아있는 새들이 뭐 때문에 더 공포를 느끼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뭐 때문에? 그들의 플럭마이트, 같은 무리의 새예요. 같은 무리의 그 새들이 하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더 공포를 느끼는 게 아닐까라고 궁금하게 여겼대. 하면 논리적인 비약이 너무 심해요. 아직 이 말이 나오면 안 되지. 그렇지? 자, 근데 여기서 그래서 B로 넘어갔다고 해보자. 왜냐면 여기도 마크가 나와서. 근데 이 연구에서 지금 뭘 가지고 콩새 가지고 서양 이분이 콩새를 가지고 지금 뭐를 알아냈다고? 얘네들은 원으로 앉아있는 애들이 일렬로 앉아있는 애들보다 더 스캐닝에 있어서 더 나은 조정력을 보여준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자, 실로 한번 가볼게. 일렬로 앉아있는 새들은, 그런데 얘네들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와, 새는 못 그리겠다. 새라고 쳐요. 불명이 아니고 새라고 치자. 자, 근데 그들의 가장 가까운 새만 볼 수가 있지. 일렬로 앉아있어. 내 말이 얘가 전깃줄에 앉아있는 새를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훑어볼 때 조정 능력이 좀 덜할 뿐만 아니라 좀 더 긴장이 되겠지. 그치? 그들의 몸을 바꾸고 머리의 위치를 바꾸면서 좀 더 긴장이 된다 이 말이지. 누구보다 원형으로 배열되어 앉아있는 콩새보다 훨씬 더 많지. 너버스해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곳에서 뭐야? 원형으로 앉아있는 애들은 그 각각의 콩새가 모든 나 말고 다른 콩새를 보는 것이 가능하지. 그쵸? 콩새. 내 옆에 뿐만이 아니라, 그죠? 나머지 애들 다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머리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애들은
먹이를 먹는다고 이렇게 땅을 한 번 딱 보는데 그때 내 뒤에 누구가 칠지 모르잖아. 포식자가 나타났을 수도 있는데 나는 지금 포식자가 이쪽에서 나타났다고 치면은 얘는 여기를 못 보지. 여기 콩새는 날아가서 걔가 날아간 지가 안 보인다고. 그래서 근데 여기 있는 애는 어느 방향에서 나오든 얘가 혼자 나랑 다 볼 수 있어. 자, 이 다음에 쓰인 거는요. 자, 왜 얘네들이 그러니까 일렬로 앉아있는 애들이 더 많은 조정력을 보이는지 뭐지 원형으로 앉아있는 애들이 일렬로 앉아있는 애들보다 더 나은 조정력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해가시죠? 네. 그러면 왜 얘 다음에 얘가 어려운 문제야 기억할 수 있겠죠. C 다음에 A 이유는 왜 그러한가에 대한 설명이거든. 자, 일렬로 앉은 배열되어 있는 새들이 공포를 더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왜 더 무서워하느냐 이 말이야. 그건 공룡가 하는 그 옆에 있는 새가 하는 것을 얘네가 모르기 때문에 더 그러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감정적인 전이라는 건 각각의 콩새, 무슨 콩새? 일렬로 앉아있는 콩새에게는 불가능할 거야. 가장 가까운 옆에 앉아있는 새 외에 불가능할 거다. 됐지? 그래서 BCA였습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수능 그거 해설 강의에서 내가 그때 터져서 설명을 했었어. 더 자세하게 했었을 거라. 저런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쉬웠어요. 자, 우리 다 맞은 문제 한번 빠르게 갑시다. 자, in the United States 유럽이나 미국에서 개인주의라는 거는 우리의 가장 강한 문화적인 가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거는 여기와 다른 나라에서 계속해서 상승 중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녀가 안 나왔어요. A는. 그 다음 또 다른 연구는 텔레비전 쇼를 본다. 10대를 위해 만들어진 이게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갑자기 개인주의 하나 나오고 또 다른 연구 아직 연구가 뭐가 없는데 그래서 합리적으로 C로 갑니다.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현명한 방식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개인주의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면 맞는 거야. 자, 한 문화가 만들어낸 상품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걸 하면 개인주의가 늘어나는 감정인 줄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나는 C 1번 하고 갈게. 자, 심리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150만 개의 책, 150 이상, 150만 이상의 책들에 대한 연구를 했대. 자, 그래서 이거는 1800년대에 발행된 것으로 시작해서 2000년대다, 2000개가 아니라 2000년대까지 올라가는 방식. 많이 했네. 150만 개의 책들에 대한 연구를 했대. 자, 또 다른 연구는, 아니, 연구의 결과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는 뭐를 발견했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개인적인 말, 예를 들어서, me, self, unique, 이런 애들, 과 같은 개인주의적인 말들이, 좀 더 훨씬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대. 그래서 우리의 변화하는 가치를 반영을 해준 거지. 그리고 get이라는 언어는 있잖아. 지난 200년 동안의 그 과정 동안에 사용에 있어서 4배가 또 다른 연구는 TV쇼. 10대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TV쇼를 봤는데 그들이 특정한 어떤 가치를 어떻게 얼마나 자주 축하를 하는지를 계산을 했는데 1967년에 어떤 개인적인 명성은
개인적인 그 명예는 최고의 가치의 16개 중에서 15위를 차지했었는데 2007년에는 16개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 개인의 가치, 명예라는 건 개인의 그 인기라는 거가 이거는 개인주의하고 똑같은 거겠죠. 이거의 반대말은 나보다는 집단의 성공을 이때는 좀 더 중시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볼게요. While we experience some uncertainty in most interaction, when our level of uncertainty reaches a tipping point, it turns into anxiety. 자, 우리가 대부분의 상호작용에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은 경험을 하지만, 그런데 그때 우리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도가 정점을 찍었을 때, 그거는 불안감으로 바뀌어버린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더 불확실성을 느낄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진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너 내가 영어쌤인 걸 아니까 편한 거지. 막상 공간에 나는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지금 누군지 모르면 불안해지죠. 자, 그래서 너는 누군가 those first years or seniors are so annoying. 그 1학년 그 시기들 진짜 짜증나라고 말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니? 아니면 그 3학년 선배들 진짜 짜증나라고 말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니? 너 가볼게.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early하고 early하고 달라요. 이게 많이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이것만 단어만 좀 적어가요. 자, 읽어볼게요. Many try to relay their negative feelings towards members of a perceived outgroup by weaving a fictional paradigm that the other person belongs to an inferior culture and that their own culture is better than the other's culture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쉽게 이해가 갈 만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인지된 외그룹의 구성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누그러뜨리려고 해.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로 누그러뜨리려고 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대절이라는 가상의 어떤 패러다임을 짜면서 위브가 짜는 됐어? 어떤 패러다임이냐면 그 다른 사람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열등한 문화에 속해 있고 내 문화가 걔네 문화보다 더 낫다. 라고 그런 가상의 패러다임을 짜면서 왜 그룹? 내 편이 아니라 다른 사람, 그러니까 왜 그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그렇게 누그러뜨리려고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바로 들어가려나? 모르겠다. B 가볼게. Anxiety has a negative impact on a person's willingness to interact with someone from different culture. 자, 불안함이라는 거는 있잖아. 다른 문화의 사람과 상호작용하려는 그러한 의지를 어떤 사람의 의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그럴 수 있겠지. And as their anxiety level increases, 그리고 그들의 어떤 불안함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있잖아. othering에 좀 더 참여하기 쉬워진다. 이 말이야. othering이 뭘까요? 타자화를 몰라도 돼요. 나 말고 걔네. 오케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우리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느끼게 합니다. 타자화라는 말이 처음 나왔어요. 자, 불안함의 수준이,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불안해진다라고 말을 하면서 부연 설명이 들어가고 있어요. 불안함이라는 게 불안함이 생기면 그러니까 다른 문화의 사람과는 별로 상호작용하고 싶지 않아 하고 그리고 타자화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시 처음 나와요, 여기. 그 다음에 othering이에요. 오케이? 나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한 더 많은 두려움을 경험함으로써 혹은 그 사람을 피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을 경험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치? 근데 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집단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인지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외그룹의 신분으로 밀리게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등당한 사람인 거지. 나 말고 다른 사람. 쟤는 우리 사람 아니야. 됐지? 자, 그래서 이거는 또한 내 그룹을 선호하는 기존의 편향에 의해서 야기될지도 몰라. 라고 말을 하면서 타자와의 사례를 듭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부연 설명을 가는 거죠. 다른 사람의 문화는 열등하고 내 문화가 우월하다는 가상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면서 오케이? 외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그래도 좀 누그러뜨리려고 나름 노력을 하더라 라는 얘기로 이어지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BCA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1948년에 미국의 수학자이자 전기공학자다. 전자공학자가 뭐라고 불린 어떤 연구 논문을 출판했어. 나도 이거 되게 신선한 것 같아. 출판했습니다로 끝나는 거 처음이야. 뭐냐면 의사소통에서 수학이론이라고 불리는 어떤 논문을 출판을 했대요. 이 논문의 내용이 이제 이어져야 되겠죠? 무조건. 결국에는 뭐야? 아직 결국이라고 할 만한 게 없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가볼게요. 자, 이거는 정보화 시대를 열었대요. 됐죠? 뭘 함으로써? By unlocking the mathematics of information and showing how it could be transmitted digitally. 자, 정보에 담겨진 수학을 해제하고 그 정보가 숫자로 어떻게 전송될 수가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까지 됐어? 오케이. At the time. 그때 당시에는 메시지가 그러니까 지속되고 아날로그적인 어떤 신호회를 사용해서만 전송이 될 수 있어. 그때 당시에. 됐어? 근데 이것의 주요한 결점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음파라고 하면 그 파동이라는 거는 그것들이 더 멀리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약해진다라는 게 문제였어. 그래서 있잖아. 점점 더 많은 주변에 그러한 방해음이 기어들어. 그래서 비록 샤먼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정보를 그러니까 디지털식으로 전송한 최초의 사람은 아닐지라도 아직 안 했거든. 됐어? 자, 그래서 나는 한번 가볼게. 결국 이런 백색소 있잖아. 원래 메시지를 압도했다. 자, 여기서는
이거죠? 이게 백색 소음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B 다음에 A로 갈게요. 자, 그래서 이 샤럼이라는 사람의 해결책은 뭐였냐면 정보를 가장 작은 가능한 덩어리로 나누는 것이었죠. 그치?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비트라고 부르지. 그건 뭐예요? 이진법칙. 그치? 자, 그래서 그 메시지는 0과 1들로 만들어진 코드로 변환된대. 그래서 모든 0은 가장 낮은 전압이었고, 그리고 모든 1은 높은 전압이었대. 그래서 이런 코드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 샤럼이라는 사람은 있잖아. 이진법 수학을 이끌어낸 것이. 그치? 자, 그래서 숫자가 단지 0과 1만을 가지고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바로 그 개념이 아, 주어가 아니죠. 쏘리.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거는 커트 머시기에 의해서 원래 대박이 됐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은 아니야.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최초의 사람은 아닌데 그 기술을 미세 조정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for him 그에게는 it was not simply about solving technical problems of transmitting information efficiently. 자, 그에게는 그건 단순히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송하는 것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 그 정보가 이진법의 수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는 정보와 이론을 정보에 대한 어떤 이론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BAC였습니다. 우유 수유에 대한 이야기요. 자, the choice of whether or not to breastfeed exclusively is a completely personal decision for every mother, and the role it plays in preventing the development of future illnesses is still up for debate. But breastfeeding does appear to be beneficial for the development of the baby's gut microbiomes.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맨 처음에 breastfeed라고 해서 뒤에 엄마가 없었으면 진짜 닭가슴살 먹는 걸 얘기하는 거 뭐지? 라고 했는데 자, 우유 수유예요. 우유 수유. 가서 진짜 가슴을 내리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가슴인 걸 알죠. 자, 그래서요. exclusively라고 하면은 전적으로 저거만이라는 뜻이거든. 우유 수유만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선택은 전적으로 모든 엄마들에게 개인적인 선택인 거죠. 그치? 그리고 그 우유 수유가 하는 역할, 무엇에 있어서 미래 알러지를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알러지 발생을 막아주는 거에 대한 그 모유 수유가 하는 역할은 여전히 논쟁 중이긴 해. 논의 중이긴 해. 하지만 이 모유 수유가 아예 장의 마이크로바이옴 뭐예요? 장내 미생물의 어떤 분질이요. 그래서 아예 장내 미생물 분질의 발달에 굉장히 이익이 되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다 이 말이야. 확실히 그런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야. 자, 하지만 엄마가 우유 먹을 때 아직 나오지는 않겠죠. 이게 두 번째. 이러한 정보는 우유 수유의 이점을 축소하는 게 아니에요. 안 이어져요. 그래서 만약 엄마가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한다고 결정하니까 바로 이어지죠. 전적으로 개인의 결정이라고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Breast milk on its own does not contain lactoglobulin proteins like those present in cow's milk. 자, 모유 수유 그 자체만으로는 그러니까 모유 수유라는 그거 자체에서 그 소의 우유, 소전 이라고 할게 소전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베타 락토글로불린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니다. 우유 수유 자체만으로 뭐지 유당 알러지 있는 애들 있잖아. 그 우유 먹으면 배 아픈 애들. 그건가 봐. 우유 수유는 그거 같아. 우유 수유 자체에서 이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니래. 그런데 엄마가 소의 우유를, 소젖을 먹잖아. 그러면 이런 음식 알러지가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러한 현상의 결과로 모유 수유가 특정한 아이에게 우유 단백질 알러지, 소우유의 단백질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겠지. 됐어요? 근데 이러한 정보는 우유 수유의 이점을 축소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오히려 대수적으로 이러한 가능성을 아는 것이 이런 부모님과 의사들에게 소의 우유에 알러지가 있어요 라고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거예요. 완전히 우유만 먹은 아이가, 그러니까 우유만 먹은 아이가 어떤 소화기 불량이나 아니면 소화기나 아니면은 피부 어떤 문제를 겪고 있을 때, 그렇죠? 우유 수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소의 우유를 먹고 우유 수유를 해서 그래요라고 처방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이죠. 라는 말이었습니다. C, A, yes. 와, 하나. 마시면 탑이 이건 뭐야, 이 마지막까지 하나를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오늘 몇개 한 거야, 지금? 야, 진짜. 5번까지만 할게요. 마지막 하나는 뭐야, 총리 여백의 이런. 자, 인지적인 어떤 통제라는 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어떤 진실, 사실에 대한 믿음이 상상력이 전개되는 방식을 이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케빈이 뭘 상상했냐면 나무를 막 치고 있는 어떤 번개를 상상을 한 거야. 그는 다음에 그 나무가 불길의 화염에 휩싸여 있는 거를 상상을 하겠지. 만약 그가 이러한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사실적인 지식이 믿음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거 나오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한 사람의 사실적인 진실, 사실적인 믿음에 저장된 정보라는 건 뭐를 인도하냐라고 나오는데 또 하나 가보면 하지만 그러한 상상의 전환, 자, 뭐의 전환? 번개가 치는 거를 상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불길을 상상을 했어요. 이어지죠? 그렇죠? 그렇게 상상이 전환이 되는 건 느닷없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케빈의 사실적인 믿음. 드디어 나왔네. 뭐야? 번개는 정말 뜨겁다. 그리고 나무라는 건 나무는 나무다. 그리고 목재다. 그래서 플라이머고 가연성이다. 불에 잘 탄다. 라는 사실적인 믿음이 그의 상상을 하나의 상상에서 그 다음 상상으로 안내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적인 믿음, 번개와 나무에 대한 사실적인 믿음이 없다면 그의 상상은 그러한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았을 거다라고 말해요. 한게 이어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사실적인 믿음이라는 건 inferential이라고 하면 무슨 뜻? 추리에 의한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추론적인 어떤 이런 전환을 지배합니다. 상상들 사이에요. 다른 부차적인 인지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됐죠? 부차적인 인지야. 다르게 말하면 한 사람의 사실적인 믿음에 저장된 정보라는 건 그 사람의 상상력이 전개되는 방식을 인도합니다. 다르게 말하는 거네요. 자, 그래서 그거는 있잖아. 다른 인지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하게 말을 하자면 상상이라는 건 실제 어떤 사실에 대한 믿음과 똑같은 것을 하는 건 아니래. 이러한 대칭성의 부족이라는 게 결정적인 어떤 대조다. 그러니까 대비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끝이 납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CAP가 좋습니다. 하지마. 하지마. 자,